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드진입니다. 오늘은 레버쿠젠의 금액별 스쿼드 가보도록 할게요. 특성팀 컬러가 없어도 소속팀 컬러 자체가 속력, 가속력이 올라가서 상당히 사기적인 케미를 보유한 팀입니다. 여기는 차범근, 손흥민, 폴란트, 펠러, 시크, 치차리토 등이 스트라이커로 올 수 있는데 요즘 레버쿠젠은 4-2-2-2의 기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차범근, 손흥민 투톱 혹은 차범근 펠러, 손흥민 펠러 이런 식으로 투톱이 이루어집니다. 윙어 옵션은 손흥민, 차범근, 디아비, 폴란트, 비르츠, 플로체크 그리고 하베르츠, 도노번, 브란트까지 윙어 옵션이 예전보다는 조금 늘긴 했는데 그래도 항상 쓰이는 선수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손흥민, 차범근, 디아비, 폴란트 이 4명 위주로 가는 편이고 23 비르츠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슈팅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보완된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미 옵션 차라놀루, 크로스, 브란트, 손흥민, 하베르츠, 비르츠 등이 있는데 저는 이번 영상 4231 혹은 4-2-2-2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제작을 했지만 웬만해선 4-2-2-2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스쿼드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중수미 옵션 발락, 차라놀루, 크로스, 비달, 잔, 팔라시오스 등 대부분은 이제 발락, 차라놀루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특히나 이번에 나온 토츠 차라놀루가 수비력이 보강이 됐고 또 이전 시즌들보다는 주력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차라놀루가 좀 후방에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백 옵션 카르발, 프림퐁, 바커르, 인카피에, 과르다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역발이더라도 카르발, 프림퐁 라인을 좀 많이 쓰고 그 외에는 바커르나 인카피에 등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르다도는 윙백으로는 기용을 할 수가 있는데 풀백 기준으로는 수비 AI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피지컬도 좀 딸리고 해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픽은 아닌 것 같아요. 센터백 옵션 차두리, 비다, 인카피에, 루시우, 탑소바, 벤더, 엠레전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비다냐 인카피에냐 이걸로 이제 차두리의 파트너 자리가 좀 갈리실 거예요. 일단 차두리가 좀 풀터백에다가 위치 선정 AI가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비다의 기용도를 좀 높게 보긴 합니다. 물론 인카피에도 좋은 선수긴 한데 5백이라면 셋 다 살리시면 되는 거고 인카피에도 사실 AI적인 부분보다는 커서 수비에 장점이 있는 선수라서 차두리와 같이 파트너로 쓰기에는 위치 선정이 그렇게까지 좋은 조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키퍼 옵션 흐라데키나 레노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번 영상 흐라데키로 동일하게 갔습니다. 자, 스쿼드 장점 일단 침투겠죠. 침투 그리고 스피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점이 있고 근데 생각보다 침투나 스피드가 있는 거에 비해서 체감이 좋은 스쿼드냐를 따졌을 땐 그렇진 않아요. 손흥민이나 차범근이 그렇게까지 부드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침투 공간이 낮고 오픈 스페이스에서 치고 나가는 폭발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근데 반면에 아기자기하게 드리블을 하고 꺾어 들어가는 플레이를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강점이 있는 스쿼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분을 구분을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양발잡이가 꽤 있는 편 이건 장점이죠. 그리고 3선의 공격력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발락과 차라놀루 혹은 크로스 요 조합의 케미가 꽤 괜찮은 편이고요. 반면에 비달은 레버쿠젠에서 픽률이 조금 낮습니다. 근데 여기는 급여 자체가 워낙 널널해서 21챔스 비달 같은 경우 급여 20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 많이 기용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귀속 이슈도 있을 뿐더러 급여가 남는데 굳이 아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발 메리트를 좀 챙길 수 있는 크로스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중거리 메리트를 살릴 수 있는 차라놀루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여 투자를 다른 자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요런 점이 중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기본 팀 컬러 속력, 가속력 플러스 3 이거는 웨일즈랑 더불어서 유일한 팀 컬러입니다. 그래서 요 팀 컬러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발이 빠르고 폭발력 있는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의 장점일 것 같고 단점은 일단 윙어 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편이에요. 23 토츠가 출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차두리 파트너 자리 조금 더 완성형 선수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키퍼 흐라데키도 마찬가지고 레노도 마찬가지고 저는 성능이 좋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쿼드에 포함이 되니까 쓰는 거지 사실 대장급 선수들이랑 비교하면 레노가 오든 흐라데키가 오든 뭔 상관입니까? 그렇게 성능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슈는, 이거는 이제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한국 선수들은 귀속 이슈가 되게 심한 편이죠. 이거는 뭐 유상철이나 신진호 요런 선수들 외에도 뭐 손흥민, 차범근, 차두리 같이 레버쿠젠에 포함된 선수들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아주 개판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상에서 최대한 귀속을 피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2또띠 손흥민의 메리트, 그러니까 한 턴 버텨주고 몸싸움이 좋다는 메리트를 버리더라도 그냥 같은 가격대에 조금 더 귀속 없이 쓸 수 있는 23또띠 손흥민 3카를 쓴다든지, 아니면 차범근 같은 경우도 LN 차범근 은카보다는 LH 차범근 금카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귀속을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속 상관없다, 당장의 성능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입문 스쿼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입문 스쿼드는 저는 폴란트 원톱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 금액대에선 잘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미에는 흘로제크, 윙어에는 손흥민, 차범근을 넣었는데 흘로제크가 윙어로 가도 괜찮아요. 상관은 없지만 흘로제크는 뭐 페리시치 같은 선수처럼 키가 크면서 체감까지 챙길 수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필드 중앙에 들어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폴란치는 크로스 발락을 썼습니다. 비달 쓰려고 했는데 급여가 또 워낙 남기도 하고 EBS 크로스가 요즘 많이 저렴해졌어요. 양발 메리트도 챙길 수 있고 여러모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서 이용하게 됐고, 발락 같은 경우는 EBS 발락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첼 발락을 쓰셔도 돼요. 각자의 장점은 EBS 발락 같은 경우는 공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반면에 이제 건장 체형 때문에 체감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첼 발락 같은 경우는 공격 스탯이 조금 떨어져도 수비 스탯의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체형으로 체감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EBS 발락이나 첼 발락 중에 고민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00억까지 넘어가게 되면 원래는 차범근 6카를 스트라이커로 쓰고 뭐 폴란트 윙어를 넣을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스쿼드 전체적인 완성도를 봤을 때 단순히 동일 시즌의 차범근을 6카로 강화 단계만 올려주는 것보다 발락의 시즌을 확실하게 바꿔서 가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발락에 대한 투자를 좀 했고, 반대편에 손흥민 좀 올려줬고, 그리고 공미에는 차라놀루를 추가를 했습니다. 1000억까지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범근 6카 투자해줬고, 캡 손흥민, 그리고 디아비, 브란트까지 이용을 했고요.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 스쿼드에서 돈이 좀 더 있으시면 BTB 발락 쪽으로 가시는 게 FA 발락보다는 메리트가 좀 더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풀백 같은 경우도 프린퐁 추가해서 가시면 조금 더 퀄리티 높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000억까지 넘어가면 차범근, 루디펠러, 이때부터는 투톱 이용해서 제작을 했고요. 디아비, 손흥민, 윙어는 동일합니다. 이제 볼란치에 차라놀루가 들어온다는 점, 이게 차이가 납니다. 차라놀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탯 자체도 전체적으로 잘 빠졌는데 인게임 성능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기존의 약점이던 몸싸움이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3카 기준으로 놓고 보면 BTB 크로스 은카가 풀캠이 받는 것보다도 효율이 좋고요, 4카 기준으로는 노미니 크로스보다도 수미에서의 기용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계속해서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동카여서 좀 안 이쁠 수 있지만 그래도 성능을 위해선 챙기시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3000억 레버쿠젠에선 22챔스 손흥민을 넣는 옵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귀속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속을 최대한 피해서 제작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차라리 손흥민을 윙어로 빼고 펠러에 투자를 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귀속 피하고 나중에 팀갈 하실 때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쿼드가 완성이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금액적으로는 조금 더 오버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000억까지 가게 되면 월드컵 손흥민 은카, 이것도 하한가에 조금씩 매물이 쌓이곤 있는데 거래량이 그나마 잘 나와서 이거는 귀속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덕분에 차범근을 윙어로 빼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차범근은 여기서 더 올리려면 LN으로 가던가 LH 금카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적인 갭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높은 금액대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5000억까지 넘어가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예전 방식으로는 차범근, 손흥민 요런 식으로 투톱 기용하시면 됐었는데 귀속이잖아요. 두 선수 모두 귀속일 경우에는 상당히 팀가락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차라리 토티, 손흥민 3카 거기에 리디펠러 살려서 가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려요. 6천억까지 가게 되면 이제 볼란치 보강해주시면 됩니다. 에렌 발락 올려주고 차라놀루도 4카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4카까지 가게 되면 23 노미니 크로스보다는 효율이 좋고요. 기존의 레버쿠젠의 중거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7천억 레버쿠젠에서는 차라놀루를 다시 3카로 넣더라도 차범근을 좀 빠르게 투자하는 쪽에 저는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LH 금카 넣어줬고, LN 시즌을 원래 넣는 게 이상적이지만 귀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8천억에선 다시 차라놀루 4카 그리고 차두리 7카까지 투자를 해주시고, 9천억에서는 비르츠까지 추가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비르츠는 급여 대비 성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스쿼드에서는 별로 쓸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레버쿠젠처럼 급여가 좀 많이 남고 그리고 윙어풀이 좁은 스쿼드에서는 나쁘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면 차라리 루드펠러를 여기다 넣고 손흥민을 윙어로 빼는데, 굳이 손흥민한테 급여 28까지 주면서 윙어로 빼는 거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봐서 이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조 레버쿠젠에서는 뭐 디아비 6카 그리고 BWC 발라까지 올려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차라놀르는 은카가 한 3천억 정도예요. 그래서 1조 내에서 쓰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나중에 돈 모이시면 은카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523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입문 스쿼드 제작했고, 최대한 양발 좀 많이 살려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천억 언저리 가시면은 뭐 브란트 정도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톱 구축해서 가셨다가 한 3천억에서는 루드펠러 톱에다가 손흥민, 차범근 양쪽 사이드에 들어가면서 귀속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시즌들로 제작을 했고요. 5천억에서는 월드컵 손흥민에 대한 투자, 크로스, 발락에 대한 투자까지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윙백에 대한 투자까지 은카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조 523에서는 이런 식으로 손흥민, 차범근, 폴란트까지 해서 3톱, 양발 3톱 구성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폴란트 7카의 매물이 얼마나 구하기 쉽냐, 이 차이일 것 같아요. 이게 매물이 있을 때는 그냥 이적 시장에 떠다니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올 때는 또 상한가에 많이 잡힌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영상 들어가기 전에는 좀 잡혀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는 뭐 토츠 브란트 은카를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리디펠러 정도만 쓰고 오히려 발락을 뭐 BWC까지 올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귀속을 좀 피하면서 제작을 하느라 제가 기존에 그렸던 그림과는 조금 다르게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나는 귀속을 좀 감안하더라도 당장의 성능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뜻대로 일부 수정하셔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이번 스쿼드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드진이었습니다. 안녕.